네, 기록은 항상 경신되기 마련이고 새로 쓰여지기 마련인데요.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시가총액이 비싼 기업이 지금 화면에 나갔습니다만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기업인 아람코가 될 겁니다. 뭐 한 2조 달러 정도 이제 시가총액이 육박한다고 하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은 2,350조 원? 네, 이 정도 되겠죠. 한 주당 가장 비싼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워렌 버핏의 벅셔 해서웨이입니다. 33만 8천 달러 주당 가격이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한 4억 원, 한 주에 4억 원 정도 됩니다. 우리도 그런 기업이 좀 탄생했으면 좋겠는데 이 아람코가 모든 시장 판도를 또 흔들고 있다고 하니까 관련된 내용을 또 알아봐야 되겠죠. 돈 말씀 듣기 위해서 미래에셋대우 리서치 센터 부동산 건설 애널리스트입니다. 이광수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아람코 얘기는 잠시 후에 본문이 또 있으니까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2016년 이후에 이 부동산 호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정권 때마다 뭐 이슈가 있긴 했는데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부동산 이슈가 굉장히 뜨거워요. 건설회사의 주택사업 이익이 크게 증가는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별로 좀 달라졌다고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말씀하신 대로 2016년 이후로 건설회사들의 부동산 사업 비중도 높아지고요. 이익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이익을 보면 주택사업 이익을 보면 매출 원가율이 한 85% 정도 기록해서 한국의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주택이 극히 부족했던 2000년대 초반하고 수익성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한국의 건설사들이 부동산이나 주택사업을 통해서 이익이 좋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단기간에 걸쳐서 조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지면서 대표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그러면서 주택 사업이 조금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규제로 일단 이익이 주춤거린다. 뭐 하여튼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도엔 국내 주택 부분하고 또 해외 수주의 각각 전망들 어떻게 좀 제시되고 있나요? 일단 한국의 건설사들을 전망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분야가 중요한데요. 하나는 국내 주택시장 전망과 그리고 중동을 중심으로 한 해외 수주가 중요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먼저 국내 주택시장을 말씀드리면 일단 주택 사업의 이익을 결정하는 건 매출과 그리고 수익률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분양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때문인데요.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서 주택 사업은 좀 위축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지 않느냐.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계속 분양을 증가시킬 수도 없고 계속 분양가를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빠르게 이익이 증가하는 구간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해외 수주는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좀 있는데요. 일단 전체 시장의 모습보다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한국의 건설사들이 그동안 역설적으로 해외 수주를 극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월 기준 한국의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가 180억 달러에 그쳤는데요. 2007년 이후로 최저 수준이고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건설업은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가 못했다는 건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수주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시장의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으로 중동 한국의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를 전망할 때 중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아람코 상장으로 비롯한 이런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해외 부분은 반대로 조금 긍정적으로 저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 중동 지역의 뭐 수장들과 스마트팜인가요? 물론 그건 이제 좀 다른 개념일 수도 있겠는데 과거에 일단 전통적인 중동 건설 붐이라면 이 송유관 건설 뭐 대표적이잖아요. 아니면 이제 담수화 시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언뜻 떠오르는데 자 이제 그 고리를 다시 찾을 수 있을지 세계 최대 석유 기업인 이 아람코가 상장을 했습니다. 앞서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오늘 이제 325조 원이니까 한 7배 이상 시가총액은 높잖아요. 한국 건설 회사에 과연 이 아람코라는 기업이 거대 기업이 상장한 게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됩니까? 일단 단편적으로 한국의 건설사들이 아람코하고 영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결국에는 아람코에서 발주하는 물량을 수주도 많이 하고 공사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람코가 발주도 많이 하고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한국의 건설사들이 수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의 한국의 건설사들이 수주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람코를 중심으로 해서 중동의 발주 시장이 회복되면은 마찬가지로 한국의 건설사들이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서두에도 국내 로컬 시장의 주택 사업 부분은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정부의 규제책 때문에 조금 위축될 수 있고 그 활로를 이제 해외 수주로 이제 보충한다는 의미이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아람코가 왜 하필 지금 상장을 했을까요? 상장으로 마련된 재원은 어디다 갔을 생각일까요? 우리 국내 건설 회사들한테 수주를 많이 주기 위해서 이런 건 아닐 거고. 네. 일단 뭐 아시겠지만 어떤 기업이 비상장 기업이 상장할 때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네. 하나는 뭐냐면 대주주가 어떤 그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단편적인 이유지만 두 번째 큰 이유는 투자 여력 확보거든요. 그래서 네. 보신 것처럼 뭐 대부분의 IPO 기업들의 내용을 보시면 향후로 어떤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내가 공모 자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아람코도 지금 그러니까 아람코가 결국엔 사우디라는 나라를 얘기하는 건데요. 국영석유 기업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상장하는 이유는 뭐 단순하게 자금 확보가 아니라 향후의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 확보에 큰 방점을 두고 있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미래가 불확실성이 커진 거예요. 불확실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산유국 전반적으로 유가 변동이 크니까 향후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걱정이 커졌고 그렇게 되면 이런 IPO나 투자 여력을 확보하면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소되기 위한 그런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물론 이 화석 연료가 아직은 보편화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인 건 사실인데 모 보고서에 따르면은 2025년인가요? 이제 석유라고 하는 이 피크 약간 좀 지날 가능성이 있다. 언뜻 본 것 같은데 연도는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미국의 이제 쉐일 오일이라든지 뭐 이런 쪽도 사실 사우디 국영회사인 아람코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이 될 수 있었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상장을 통해 가지고 재원을 마련하고 뭔가 그거를 활로를 찾는 이들 입장에서도 분명히 그 매칭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 연결되는 고리는 한국 건설회사하고 어떤 매칭이 되는지 뭐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아람코 상장한 그런 자료들이나 아니면 사우디가 발표한 비전 2030 기록을 좀 살펴보면요. 향후로 투자 방향성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이런 전통적인 원유라든가 가스 비중이 높았는데 좀 다각화하겠다. 결국엔 화석연료의 의존을 줄이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장기적으로 경제 발전을 좀 이뤄내겠다. 세 번째는 뭐냐면 GCC 국가, 특히 중동에서 사우디의 정치적 입지를 확대하겠다. 이런 큰 방향성이고요. 이런 방향성을 통합해보면 한 세 가지 정도 투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사우디가 천연가스 투자가 많지 않았는데요. 천연가스 투자를 하면서 전통적으로 오일 기반한 그런 비즈니스를 좀 다각화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경제성장,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기반 마련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라든가 신도시 투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런 걸 확대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종합해보면 한국의 건설사들한테 수혜가 될 분야는 한 세 가지 정도 다시 한번 요약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천연가스 투자, 두 번째는 신도시 개발, 또 하나는 조금 다른 의미가 될 수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M&A가 좀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M&A. 거대한 자금을 가지고 이제 사우디가 뭘 투자할까요? IT? 이거 또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거. 네, 그렇죠. 그건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지금 갖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를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M&A가 가능해 보입니다. 네. 앞서 이제 천연가스 도표 보여주셨는데 사우디의 비중이 상당히 적은 건 이례적으로 또 의외네요. 그렇습니다. 네. 국내 기업들 중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뭔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더, 물론 그게 딱 이 종목이다, 뭐 기업이다, 이렇게 뭐 주식에 대한 이거다, 이건 아니더라도, 예, 기업들 좀 필요한데요.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여기 좀 적혀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네, 일단 그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누어 드리면요. 네. 첫 번째는 천연가스 투자를 많이 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LNG 투자인데요. LNG 그렇죠. 분야에서 한국의 건설사들 중에서 월등한 회사가 있습니다. 대우건설이고요. 대우건설? 대우건설이 왜 월등하냐면 LNG 액화플랜트,
결국에는 천연가스를 액화시키는 플랜트에 아주 특성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우건설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주가가 굉장히 무거웠었는데 네. 좀 뭔가 달라질 수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주 주체, 투자 주체가 아람코니까 네. 그동안 히스토리컬하게 역사적으로 보면 삼성 엔지니어링 회사가 아람코하고 굉장히 오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프로젝트 수행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회사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대우건설과 삼성 엔지니어링. 네, 꼭 종목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기업을 잘 보시면 뭔가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요 질문을 가야 될까요? 어떤 분야에 주목해야 되나? 미래의 죄송합니다.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이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네. 무슨 내용일까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의 건설사들이 네. 여러분 주가는 별로 안 좋지만 사실은 아파트를 잘 팔아서 내년부터 현금이 많이 증가합니다. 국내 건설사들. 네. 예. 그래서 재무 구조가 굉장히 건실하고 튼실하게 바뀌죠. 그래서 물론 주택 시장에 대한 우려, 뭐 규제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많아서 주가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요. 재무 상황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건설사들이 내년부터 좀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잘 보신다면 건설사들이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업황에 굉장히 이렇게 변동성이 크거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사업이 좋다고 하지만 건설사들이 자기네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기술 개발하고 잘해서 돈을 버는 이유보다 업황이 좋아서 돈을 번 이유가 좀 큽니다. 그건 뭐냐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컨트롤하거나 제어하거나 발전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수주 비즈니스, 수주 산업의 한계를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돈이 생겼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적절하게 이런 분야, 이런 것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다른 분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 대표적으로 제가 제시하는 게 컨세션이라고 그래서 일종의 영업권을 갖고 지속적으로 현금 흐름이 가능한 분야입니다. 네. 자, 이 주택 사업 분야는 뭐 앞으로 전도 유망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네. 근데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여러 가지 공급 물량이 좀 줄어들 수 있는 환경인 것 같고, 뭐 주택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까지는 저희가 이제 논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것을 돌릴 수 있는 게 이제 SOC라든지 사회 간접 자본들, 그리고 또 이제 해외 수주, 여기에 뭐 금상첨화가 된다면 이제 이 북한 쪽으로도 뭐가 열린다면은 상당히 건설사들한테는 큰 기회가 또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그래서 뭐 짓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그 SOC 사업을 짓고 계속 운영하는. 네. 대표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그렇습니다. 유지보수하고 통행료를 받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네. 그래서 글로벌하게 굉장히 큰 또 산업이 구성돼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GS건설이 스페인의 이니마라는 회사를 가지고 네. 있는데요. 오래전에 이제 해외 기업을 인수했는데 이 회사가 안정적으로 계속 캐시플로우가 나옵니다. 현금 흐름이 이익이 나오는데 이런 사업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춰지면 한국의 건설사들의 약점이 보완될 수 있는 거죠. 네. 네. 이게 또 중요한 두 명의 인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분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인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역시 기업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탑픽으로 보는 기업들, 종목들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투자자분들한테는. 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이런데 그거까지 마무리 또 정리 좀 부탁드려볼까요? 저희가 2020년 건설 산업을 전망하면서 두 인물을 주목하는데요. 네. 한 사람은 무하마드 빈 살만이라고 이제 아시는 분은 계실 겁니다. 네, 사우디 많이 현재 들어본 것 왕세자고요. 같은데. 예. 부총리를 겸하고 있는 분인데 향후로 아람코의 투자라든가 사우디의 투자 방향을 결정해 줄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무하마드 빈 살만이라는 분을 저희가 주목해서 보고 있고요. 또 한 분은 한스 피터라고 그래서 1990년대 독일에서 가장 큰 건설사이자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건설사인 호오티에프의 CEO였습니다. 네. 회장이었는데요. 이분이 어떤 일을 하냐면 1990년대 독일의 건설 시장이 굉장히 호황일 때 독일의 최대 건설사인 호오티프가 재무 구조가 좋아지자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컨세션이라든가 이런 영업권을 확보하고 해외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장하면서 건설회사의 색깔을 완전 바꿉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호오티프라는 회사의 매출 구조를 보면 독일 비중이 4%밖에 안 돼요. 독일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처럼 이 분이 만든 것처럼 한국의 건설사들의 변화가 일어나면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러니까
기업 가치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투자 종목 말씀드리면 아까 중동의 아람코의 투자 방향성을 말씀드리면서 천연가스 투자, 대우건설, 그다음에 아람코 확대, 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이런 운영이라든가 유지보수,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영업권 확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GS건설을 건설업종에서 좀 관심 있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탑픽으로 대우건설, 삼성엔지니어링, GS건설. 네. 네, 대우건설이 사실 좀 귀에 좀 들어오긴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빈 쌀만과 한스 피터라는 분이 국내에 자주 등장하시면은 국내 건설사에 뭔가 변화가 많구나 이렇게 또 힌트를 얻어보실 수 있겠네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좀 색달랐지만 건설 부동산, 이 아람코의 상장과 관련해서 좀 색다른 시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도움 말씀 주신 분은 미래에셋대우 리서치 센터 건설 부동산 애널리스트입니다. 이광수 연구원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